3월 5일 금요일 정오뉴스로 보내드리는 통키뉴스와 히사모뉴스는 나이맘닷컴의 후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렛츠고!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공급이 확대되면서 접종 대상자가 50대 이상 성인까지로 넓혀지고 있습니다. CNN 방송은 최근 존슨앤존슨의 코로나 백신이 미국의 보건의학당국의 승인을 받은 뒤 사우스캐롤리나주 등 여러 주가 백신 접종 대상을 미국의 평균 은퇴 연령인 65세 이하로 확대하고 있다고 4일 보도했는데요. 존슨앤존슨의 백신이 가용 백신 목록에 추가되면서 공급이 확대된 덕분으로 풀이가 됩니다. 사우스캐롤리나주는 8일부터 55세 이상 성인으로 접종 대상을 넓히기로 했고요. 몇 달간 최전선의 의료 종사자들과 65세 이상 고령자를 상대로 백신을 마친 뒤 문호를 더 개방한 것입니다. 헨리 맥메스터 사우스캐롤리나 주지사는 2월에 백신 공급이 증가하면서 자신의 주가 백신 접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서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며 이런 성공들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주민 대다수에 백신을 맞을 자격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타주도 사우스캐롤리나주와 마찬가지로 8일부터 55세 이상의 사람들한테도 백신을 맞힐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애리조나주도 지난 1일 55세 이상으로 백신 접종 자격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 주에서는 코로나 사망자의 90%가 이 연령대에서 나왔습니다. 교사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우선 접종군에 포함하라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침이 반발에 직면했다고 정치 전문 채널 더 힐이 5일 보도했습니다. 자, 오늘 신문 보도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일 연설에서 미국이 확보한 3개의 백신으로 학교를 안전하게 열 기회를 가졌다면서 모든 교육자, 학교와 보육원 직원들이 이달 말까지는 적어도 1회분의 백신을 맞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는 이미 30개 주가 교사 우선 접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모든 주가 그렇게 하도록 연방정부의 권한을 모두 사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생명윤리 전문가들은 직업이 아니라 나이와 건강에 따라 중증에 걸릴 확률이 높은 이들에게 백신을 우선 접종하는 게 원칙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는데요. 조지타운대 케네디 윤리연구소 소장인 데니얼 썰메이 씨는 지금까지 가장 공정하고 원칙적이며 투명한 백신 배포 방법은 아프거나 사망할 가능성이 가장 큰 이들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만약 28세의 건강한 교사가 당뇨와 천식을 앓는 64세의 노인보다 먼저 백신을 접종한다면 정말 많이 앞서 나가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가장 어려움에 처하고 대유행으로 가장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 이들에게 다가가려는 특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조치가 백신 접종을 둘러싼 불평등을 심화할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이 교원노조의 압력에 굴복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고요. 바이든 인수위에 코로나 대응을 자문한 뉴욕대 전염유행병 전문가인 실린 가운더 교수는 이런 조치가 전혀 말이 안 된다고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자, 가운더 교수는 백신을 공급하는 약국이 추가 배정을 받지 못하면 이들 약국이 고위험군에 속한 유색인종과 그 지역 사회로부터 백신을 빼앗아 젊고 건강한 교사들에게 접종할 것이라며 이것은 공평하지 못한 조치라고 지적을 했고요. 그는 고령의 위험에 처한 교사들은 이미 우선순위로 접종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학교 오픈을 앞두고 지금 교원 노조가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아직 교사들의 이 안전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찬반 논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이루고 있는데요. 일단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점차 하락하고 있다는 분석이 JP 모건 스탠리에서 나왔네요. CNN 비즈니스가 4일 보도를 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모건 스탠리는 지난달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의 점유율이 69%로 작년 이맘때 81%였거든요. 와, 작년 이맘때가 대단했군요. 자, 모건 스탠리는 지난달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내연기관차 판매량은 5.4% 준 반면 전기차 판매량은 34%가 늘면서 전기차 시장 규모가 커진 가운데 테슬라의 판매량은 늘었으나 점유율은 하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테슬라 주가
정말 아슬아슬했습니다. 600불이 깨진 상태에서 가까스로 올라서는 반등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장이 끝난 이 시각 여전히 테슬라 주가는요, 애프터마켓에서 지금 595불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하더라도 1000불을 바라보던 테슬라 주가 이제는 600불 때도 회복되지 못하는, 참 우리가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주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가 5일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사건 최종 의견서를 통해 SK가 LG의 영업비밀을 명백히 침해했다고 명시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SK 이노베이션이 훔친 영업비밀을 전 배터리 사업 영역에 활용해 부당이익을 취한 점이 거듭 확인됐다면서 합의를 촉구한 반면 SK 이노베이션은 ITC가 영업비밀 침해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고 반박하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상장 업체들을 포괄하는 S&P 500 지수 소속 기업들의 순이익이 2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CNN 방송이 어제 보도를 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금융정보 제공업체인 팩트세트가 지난주 추산한 S&P 500 기업의 작년 4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키 뉴스만 녹음하면 조용하던 옆집 강아지가 왜 이렇게 짖어대는지, 이사 온 지 좀 됐는데도 아직 적응을 못하는 모양. 그래도 용서해야겠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많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주요국의 출산율이 급감하고 있다고 미국의 경제 매체 월스트리트 저널이 4일 보도했는데요. 우리가 예상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집콕만 하고 있으니까 출산이 늘 걸로 예상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출산이 줄어들고 있답니다. 그 이유는 뭐니 해도 그렇죠. 젊은 부부들의 경제적 여건이 확실히 담보되지 못한 가운데 오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겠죠. 자,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6% 이상으로 제시했는데요. 중국의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날 개막한 중국 전국민 인민대표 전체 회의에서 리커창 총리는 정부 업무 보고를 통해 올해 GDP 성장률을 6% 이상으로 공식 제시했고요. 당초 개막 전까지는 중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불확실성 속에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리 총리는 또 통화 공급과 명목 경제 성장과 대체로 보조를 맞춘 사회 융자 총량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조금 전에 마친 주식시장 나스닥 1.55%로 반등에 가까스로 성공했고요. 테슬라는 597달러로 마감했는데 오늘 장 분석에 대한 것은 이후에 보다 더 저희가 냉철하고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또 다른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여전히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아시겠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표를 던졌고요. 그리고 이로 인한 후폭풍도 만만치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연예계 소식은 고 김자옥 동생인 김태욱 아나운서 또한 자택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일단 정확한 사인은 조사 중이라고 나오는데요. 참 많이 좀 안타깝네요. 스포츠 소식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자, 첫 등판을 마친 시범 경기입니다. 토론토 블루제이의 유현진 선수 소식입니다. 6일 오늘이죠. 그렇죠? 미국 시간으로는 5일인데요. TV 볼바크에서 열린 볼티모어 올리언스와의 홈 경기 선발 등판에서 2이닝 1피안타. 근데 이 피안타가 약간 흠이었습니다. 홈런 맞았거든요. 하지만 1볼넷 2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했습니다. 2이닝 동안 30개의 공을 던졌는데요. 스스로 6개의 아웃을 모두 잡으며 깔끔하게 목표로 했던 2이닝 투구를 소화했고요. 등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첫 경기치고는 좋았던 것 같다 하면서 경기에 대해 말을 했습니다. 원래 투수들이 이제 시범 경기 때는 아직 컨디션 몸이 안 나와 있잖아요. 타자들도 그렇긴 하지만 그게 사실 시범 경기 때 이거는 큰 의미는 없는데 어려울 때마다 대한민국의 선수들 또 스포츠 선수들 해외 나가는 선수들
우리에게 큰 힘을 줬듯이 유현진 선수 올해도 화이팅을 외쳐봅니다. 유현진 선수에게 쏠리는 단 한 가지의 우려는 이제 몸이 아프지 말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일단은 이 부분을 좀 끝까지 잘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올해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짧은 경기로 끝냈던 올해는 어떻게 야구 경기를 좀 볼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미국 국내 소식은 라디오 코리아의 방송으로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잘 버텨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라는 말씀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월요일부터는 이제는 좀 올라가는 장세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 현지 뉴스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통키 뉴스와 이사무 뉴스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ince 1989, you're listening to Radio Korea, AM 1540, KMPC, Los Angeles. 3월 5일 금요일 라디오 코리아 정오 뉴스입니다. 미국의 1월 무역 수지가 소비 회복의 여파로 적자 폭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상무부는 지난 1월 상품, 서비스 등 무역 수지 적자가 682억 달러로 전월보다 1.9% 증가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들의 무역 적자 전망치 675억 달러를 상회한 겁니다. 수입은 1.2% 증가한 2,602억 달러를, 수출은 1.0% 증가한 1,919억 달러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특히 상품 수입은 1.6% 늘어난 2,211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고 AP와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지난해 말 의회를 통과한 9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재정 부양에 힘입어 1월 소비자 지출이 최근 7개월 사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결과로 분석됩니다. 대중국 무역 적자는 3.2% 감소한 272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고용시장 회복세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달 비농업 일자리가 37만 9천 개 늘어났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이후 최대폭 증가합니다. 지난해 12월 감소세를 보이며 주춤했던 월별 일자리 수는 올해 들어 2달 내리 증가했습니다. 1월 증가폭도 당초 발표된 4만 9천 개에서 16만 6천 개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2월 비농업 일자리 증가폭은 시장 전망치도 크게 넘어선 겁니다. 지난달 일자리 증가는 대부분 코로나19의 타격을 가장 크게 받았던 레저, 접객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문에서 35만 5천 개의 일자리가 급증했습니다. 특히 각 주의 실내 식사 제한이 잇따라 풀리면서 레스토랑, 술집에서만 28만 6천 명을 지난달 더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업률도 전월 6.3%에서 6.2%로 0.1%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전문가 전망치는 6.3%였습니다. 지난달 고용지표가 개선된 것은 전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들고 백신이 보급되는 가운데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고 각 주정부가 각종 영업 제한을 완화한 덕분으로 풀이됩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새로운 코로나19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복지부는 어제 오후 새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이중 마스킹을 권고했습니다. 즉 이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집 밖에서 마스크를 2개 쓰고 다녀야 하는 겁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새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집 이외에는 직장을 비롯한 모든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2개 착용해야 하고 사회적 거리 유지가 불가능한 버스나 지하철 안, 공합 대합실 등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2개씩 착용하고 이용해야 합니다. 또 모든 나이든 고령층들과 기저질환자들은 장소를 불문하고 집 밖에서는 마스크를 2개씩 착용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복지부는 마스크를 2개 써야 가장 효과적이라면서 바이러스에 가장 잘 대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USC에 다음 주 화요일부터 백신 접종소가 오픈합니다. 에릭 가세트 LA시장은 USC에 오는 9일부터 LA시가 운영하는 백신 접종 장소를 오픈해 운영에 들어간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가세티 시장은 유니버시티 파크 캠퍼스의 접종소가 완전히 다 운영된다면 하루 수천 명씩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있습니다. 백신 접종 가능한 수치가 지금 백신량 부족에 따라 제한되지만 향후 몇 주 안에 공급받는 백신 도수가 늘어남에 따라 완전한 운영에 뛰어들 준비가 돼 있다고 가세티 시장은 전해 있습니다. 새 백신 접종소 추가 오픈 소식과 함께 가세티 시장은 어제 백신 접종을 위한 무료 교통편 제공에 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가세티 시장에 따르면 사우스 LA 지역 주민들이 USC를 찾아 백신 접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LA시는 차량 공유 플랫폼 우버와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버는 사우스 LA 주민을 대상으로 15,000회 차편을 무료로 제공하고 절반 수준의 요금으로 2만 회 차편을 제공하게 됩니다. LA에서 여행을 자제할 것이 공고됩니다. LA 카운티 공공보건국은 이제 곧 스프링 브레이크가 다가오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떠나는 것이 우려된다며 반드시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행을 가지 않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들어 각종 코로나19 수치들이 급 감소세를 보이는 데다 백신 접종도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어 다소 방심할 수 있고 여기에 스프링 브레이크까지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랜만에 여행을 떠나자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데다 기존 코로나19 역시 급 감소세에 들어간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 여행을 가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지적입니다. LA 카운티에서는 방역 수칙상 지역을 벗어나 여행을 하는 경우 복귀했을 때 무조건 열흘 동안 자가 격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따라서 잠깐의 여행을 통해 치러야 하는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쩔 수 없는 업무상 방문이나 사업상 출장 등을 제외하고는 LA 시민들의 경우에는 지역을 벗어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LA 카운티 보건국은 전해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전 직원에 대해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전수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LH 본사를 찾아 투기 의혹 전수조사 준비 상황과 함께 공직기강 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했습니다. 이 소식은 한국에서 이수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가 국토교통부와 LH 등 관련 공기업, 관계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투기 의혹 전수조사에 나섰지만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 청와대 직원은 조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조사 대상에 국토위 공무원이나 청와대 정책 책임자도 대상이 되나요? 국회나 청와대는 검토한 바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나 사안이 중차대하다고 보고 청와대 직원과 가족에 대해서도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여부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청와대 수석과 비서관, 행정관 등 전 직원으로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속까지 해당합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청와대가 조사 계획을 세우고 이미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총리실 합동조사단을 지원하고 점검하기 위해 유영민 비서실장이 총괄하는 태스크포스를 가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게는 전 LH 사장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 비상한 인식과 결의를 가지고 임해달라고 따로 지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 합동조사단은 경남 진주에 있는 LH 본사로 향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토지거래 내역 1차 조사에 우선 착수한 가운데 LH 본사 측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3기 신도시 관련 토지거래 전수조사 진행 상황하고 업무관리 실태 점검. 합동조사단 핵심 관계자는 이와 함께 LH 본사의 공직기강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기초조사를 진행한다며 직원의 영리 행위나 내부 정보 유출 의혹 등에 대해 본사가 어떤 제도적 장치를 두고 조치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라디오 코리아 뉴스 이수정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남가주 저녁 맑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LA 지역 오늘 낮 최고 기온 75도, 밤 최저 기온 49도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3월 5일 금요일 라디오 코리아 정오 뉴스의 이황이었습니다.